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변호사비 마련 위에 집을 팔았다. 주인 바뀐 삼성동 직입니다. 저 유명한 삼성동 자택이 어제 매각됐다는 소식 방금 전에도 만나보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년간 거주하면서 여러 애증이 섞인 그곳입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때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백 변호사님. 네. 지난달 28일에 이제 매각 협상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구속 수감되기 딱 이틀 전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구속될 걸 예상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삼성동 자택에는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기가 지금 번화가 한복판에 있어서 경호나 경비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부터 그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다가 그리고 저 지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자택만 낮고 주변이 높아요. 그러면 경호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어쨌건 2027년까지는 박 전 대통령 경호는 계속이 되죠. 탄핵이 돼도.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만약에 뭐 저 형기를 다 안 채우고 중간에 나오면 또 27년까지는 어쨌건 경호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경호 업무가 가능한 곳 그리고 또 주변 이웃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었죠. 이번에 아시겠지만 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계속 태극기를 들고 그 앞에서 연호를 하는 모습 때문에 앞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불편 호소까지 다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전격적으로 구속되기 전부터 삼성동 자택의 매각의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뭐 어제 잔금을 다 치르고 취득세까지 완납했다고 하는데 매매 가격은 한 어느 정도로 알려지고 있나요? 지금 보도된 걸로는 67억 5천 정도니까 공시지가 25억 정도 넘는 거에서 실거래가는 한 70억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아마 이게 소위 말해 급매물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것이 빨리 치러져야 된다 그러면은 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죠. 시세보다 좀 싸게 판 거죠. 조금 싸게 판 게 아닌가 싶다. 급매물이 뭐 보통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매매 계약이 된 게 3월 28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3월 10일 날 탄핵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자택 돌아오고 나서 아마 자택으로 왔을 때부터 팔아야 된다라고 이전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 중이라고 하니까 뭐 법률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일단 삼성동 자택의 주인은 바뀌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새로 매입했다. 그곳은 내곡동이다. 이런 뭐 보도도 좀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채널의 카메라가 내곡동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여기 어떤 분들 왔다 갔다 하시긴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장 입으신 분들? 네. 며칠 전이에요? 그저께 같아요. 그저께. 그저께? 네. 한 몇 분 정도 계시던가요? 두 분인가 오셨던 것 같아요. 정장 딱 차려입고 포스가 좀 있어. 뭐 주차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문 열고 닫고 그랬어요. 네, 허 소장님, 저희 사회부의 김남준 기자가 지금 현장에 가 있는데 실제로 어제 그 박 대통령의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인데 피아노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피아노는 박 대통령하고 아주 인연이 깊죠. 우리가 어릴 때 옛날 청와대 사진을 보면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박근혜 소녀의 모습과 그 옆에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어릴 때부터 쳤던 피아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을 거고 대개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떠날 때도 어릴 때 쳤던 피아노는 가져가는 경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그 피아노인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그만큼 박 대통령이 피아노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어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피아노 치는 모습을 옆에 조금씩 공개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사진에도 나오네요. 네. 그 피아노가 들어갔다. 아까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채널A가 아마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이 내곡동 새 거처로 추정되는 영상을 한번 보십니다.
뭐 약간의 그 지어진 시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삼성동 자택과 좀 뭔가 이미지도 비슷해 보이고요. 저쪽에서 아마 지금 이사 작업도 있고 피아노도 좀 들어간 곳으로 일단은 추정되는데 좀 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저 내곡동 이 마을 주변인데 고 박사님 왜 내곡동일까요? 뭐 내곡동 하면은 같은 삼성동도 강남구입니다만 내곡동도 강남구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좀 한적한 곳입니다. 요 근래 많이 개발이 돼서 단독주택이 들어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은 뭐 거의 집들이 없을 정도로 한적하고 바로 뒤에 산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인접해서 이렇게 산과 인접해서 자택을 마련하면은 예. 우선 뭐 경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짓기가 쉽고 뭐 그런 편리성도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서울이라는 이 강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로 살았던 이 강남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거기서 사실상 정치를 다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재기까지는 꿈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강남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또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새로운 이사갈 집을 놓고 충북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경북 달성군이라든가 또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평생 대부분의 지역을 정치 인생을 보냈던 이 강남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내곡동을 이렇게 선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에다 사제를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논란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국고가 이렇게 일부 지역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들과 공동 소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됐었는데 같은 MB 정권을 이은 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내곡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분 사이에 무슨 정치적인 무슨 함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지금까지 이제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됐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본인이 가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위임장하고 예. 그리고 무인을 찍어요. 그런 경우 이제 인감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발급받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를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이나 외부 면회가 지금 유영하 변호사만 했으니까 예. 그런 절차는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도와준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집을 팔거나 이런 것도 최순실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뒤늦게 듭니다. 한번 다시 보실 게 제가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결국은 내곡동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하면 새집만은 내곡동이고 1990년도부터 살았던 삼성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내곡동, 강남구의 서초구 내곡동으로 가는데 청와대를 나와서 그동안 이제 79년도 신당동, 장충동, 삼성동 그리고 내곡동에 이르기까지 허소양 일단 서울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구속 수감이 됐지만 나중을 위해서도 뭔가 정치적 재기 이런 포석도 확실히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이 사람을 만나고 정치권과 소통하기 제일 좋은 곳이죠. 지방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구미 아버지의 고향 구미를 간다 아니면은 또 어머니의 고향인 영동을 간다 또 아니면은 정치적 자기의 고향이 있던 대구 달성으로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대구 달성을 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을 받는다는 이 컨셉 하에 대구의 달성에 가 있으면 오히려 정치적 저항을 하기가 훨씬 좋고 지지세 결집에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검토됐다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고요. 특히 이제 구미는 아버지의 고향일 뿐이지 본인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어린 시절 살았던 적도 없고 컸던 적도 없고 지인도 없는 곳이고 마찬가지로 어머니 고향 영등에 오래된 친척이 일부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어떤 그게 애착을 느끼거나 정을 갖고 있는 그런 고향은 아니죠. 그래도 TK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물론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은 구미에 가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더 애착이 가는 곳은 달성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때 국민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달성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성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검찰로 출두하는 모습이나 또는 체포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준다면은 TK 민심을 일거에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때 상당히 깊게 검토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왜 도대체 은밀하게 왜 이렇게 이사를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원성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삼성동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살짝 거기 아파트 계신 분이 봐도 뭘 보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아이들 제일 많이 다니는 편의점이거든요. 저기서 술 드시는 분들도 많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극기 백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사실 그동안 이웃들이 참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또 일각에서는 급하게 매물로 내놓은 이유에는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함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나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개입했던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많이 받고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 뭔가 이렇게 법적인 관점이 연루가 되면 대부분은 이제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오거나 신념에 따라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사실 변호인 선임이 만약에 어렵다면 그 어려운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다가 지금 유영하 변호사, 최명선 변호사를 제하고 전부 해임을 했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소위 이제 전관, 그러니까 부장판사 이상 정도 되는 급의 분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변론하는 거에 대해서 또 주변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호하고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선뜻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것 자체를 꺼려서 그러는 거지 돈 문제는 그렇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세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60억 뭐 67, 65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매각을 한 건 1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가격이 결정된 거죠. 그러면 구속 안 될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자금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 마련을 한 거지 뭐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히 집을 팔았다.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아까 그 싱크에 나왔던 것처럼 주민들의 불만이나 경호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한적한 곳으로 옮기겠다. 뭐 그런 취지로 뭐 집을 내놓고 변호사 비용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보도도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이게 만약에 돈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면 이 서양희 변호사나 박지만 회장과의 그 좀 화해나 연결고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멀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한 거나 물색하는 것도 박지만 씨가 해줘야 되지 뭐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돈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럼 박지만 씨가 변호인 물색을 하고 선임하는 그 정도까지 일을 지금 할 수 있겠느냐 그 누나인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거를 허용을 했겠느냐 부분에서부터 좀 갸우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많이 급매를 했다. 만약 그게 맞는 보도라고 하면, 일견 맞는 보도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죠.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드러나 있잖아요. 공직자 재산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신고된 게 저 삼성동 집하고 예금이 전부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최순실하고의 경제적 이익 안에서 변호사 그 수임료를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급매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 변호사 비용이 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여하튼 그렇지만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뭐 좀 낮은 가격, 그 시가에 비해서 조금 낮은 가격에 팔렸다기보다는 거기 자택에서 돌아올 때 보면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었잖아요. 주택 자체가. 이 집에서 퇴임 후에 살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니냐.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올 때도 아예 마음을 삼성동 자택 매각을 마음 먹고 돌아온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허 수장님 사실 그 매입자에 대한 정보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알려진 사실이 있나요? 저도 뭐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뭐 60대 뭐 사업가가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뭐 현금을 67억 정도를 내려면 상당한 재력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 매입가만 67억인데 67억이 그대로 매입가로 드러나게 되면은 크게 부과되는 세금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업을 하는 재력가가 아니면은 구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기는 이제 물론 우리가 그거에 관심 가질 건 아니지만 고 박사님 집을 삼성동 자택을 매입하면 그쪽을 아예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내부 수리도 하고 지금 삼성전자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살았던 그 흔적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인이 그 집을 매입했을 리는 없고 기업가가 했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흔적을 다 지우겠죠. 아마 요즘 말로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동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 태생지는
대구 구미 쪽 그쪽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치가 박근혜 정치의 그 모태라 그럴까 뭐 어떤 그 자기 대통령이 되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삼성동에서 자택에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아마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애정이랄까 이런 것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변 분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고 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불행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불행을 당했기 때문에 좀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 멀찍이 좀 거기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강남구라는 서울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는 내곡동으로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사실 공교롭게도 이 내곡동 집이 삼성동 집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면 내곡동 집도 똑같더라고요 구조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과 걸어서 8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서 골랐다면 누가 이 집을 알아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뭐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그 몇 측근들과 함께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소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그 집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이 스타일이 그렇게 쉽게 무언가를 변화를 주고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삼성동 자택하고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저기가 만약에 맞다면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약간 끝집이에요. 이제 골목으로 들어오면 끝집이기 때문에 예. 그 위에 높은 건물이 없으면 그 집안이 내려다 보이지도 않고 경호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아마도 지금 저 집으로 결정을 했다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아까 저희 허 수장님이 누구 지금 60대 재력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오전부터 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고 뭐 홍모 씨다 뭐 재력가다 사업가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삼성동 42-6번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3년간 있었던 곳에 매입자는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이 돌아올 텐데 역시 허 수장님 말씀대로 이제 재력가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중소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분이 이 자택을 매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매가만 67억, 68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부과되는 세금까지 하면 70억이 넘게 될 텐데요. 저 정도를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전체 소득과 전체 재산 규모가 최소 4,500대는 돼야만 저런 70억대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내가 100억대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70억대의 집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분의 재력이 뭐 또 정말로 하시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지금 바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큰 재력을 가지고 있고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잠시만요. 이수희 변호사님 뭐 말씀 드릴 텐데 잠깐 속보 한번 같이 읽고 가시죠. 지금 채널A 취재진이 이제 홍성열 회장과 삼성동 자택 매입자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매입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매입을 했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 없이 투자 가치만 보고 매입했다. 또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진 않았네요. 인터넷을 보고. 그리고 워낙 그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저 집의 구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박 전 대통령과 일면식이 없다. 그리고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 저게 이제 보도가 인터넷에서 보도가 박지만 이지 회장하고 지인으로 뭐 알려졌다 그래서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밝혔네요. 근데 글쎄 이게 좀 한편으로 좀 씁쓸한 게 전직 대통령의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 삼성동 집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부활한 그런 토대도 됐었는데 그 집이 프리미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외려 시세보다 싸게 팔렸다라는 게 지금의 박 전 대통령의 그렇죠. 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제가 말씀 붙이면은 예. 이분이 뭐 기업이니까 투자 가치를 보고 매입을 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을 받아서 구속이 됐지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런 자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DJ라든가 윤보선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다 생가들 또 뭐 그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했던 자택들이 보존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자택들이 많이 보존되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어쨌든 뭐 좀 불행한 그런 대통령이 됐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오래 살았던 집들을 좀 원형 보존을 어떻게든지 해서 좀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그냥 단순히 저거 잘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좀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는 그런 기업적인 그런 마인드보다는 좀 역사적인 그런 좀 생각을 가졌으면 근데 하는 홍 회장한테 그런 걸 이제 바라기에는 또 그러니까 예. 이분이 뭐 투자 가치 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마음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랬으면은 현실적으로 저 집을 못 팔았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거 물론 저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박 전 대통령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쨌건 돈이 필요했었고 지금 사절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대로 정말 퇴임을 영광스럽게 퇴임을 하고 왔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조 회장 같은 경우 저도 저 마리오 아울렛을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제가 가본 데더라고요. 보니까 예. 하여튼 굉장히 큰 패션 아울렛을 하고 맞아요. 있는 예. 그런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저 분이 이제 이번에 삼성동 자택을 매입한 네. 매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삼성동 자택이 주변만 봐도 주변에 굉장히 높은 건물에다가 굉장히 뭐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부분은 이 홍 회장이 뭐 정치적 고려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기업가잖아요. 기업가니까 나중에 향후의 가치를 고려해서 그냥 구입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집을 빨리 팔고 다른 곳에다가 사재를 마련하려고 탄핵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곡동 저 집도 이 탄핵 사건 이전부터 여러 개 물색하던 것 중에 가장 맞는 것으로 골랐을 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때 박지원 의원이 그렇죠. 그때 뭐 국정원 통해서 했었던 사저 지금 벌써 알아보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큰 틀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때 이제 그 검찰에 출두하는 날 박지만 씨 부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박지만 씨 부부한테 뭘 부탁했겠습니까? 저는 결국 이 문제를 부탁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집이 매매가 진행이 되고 팔리는 과정들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대리인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동생이 챙겨봐라 하는 그런 부탁, 뒷일을 부탁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때도 추측했거든요. 결국은 그 일에 박지만 회장이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 과정 전체에서는 전체 사항은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뉴스특급 진행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설만무성했던 삼성동 자택의 매입자가 밝혀졌습니다.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 이 구로 쪽에서 큰 이제 패션 아울렛 사업을 하는 이 회장인데요.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매입을 했고, 그리고 정치적 고려 없이 투자 가치만 보고 매입했다. 저 장면은 제가 뭐 추정컨대 아마 국정감사에 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출석했던 모습도 있는 것 같고,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지만 회장과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둘 다 일면식 없이 그냥 정치적 고려 없이 투자 가치만 보고 60여 원의 이 삼성동 자택을 매입했다.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말했습니다. 다시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사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23년을 머물렀던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저희 뉴스특급 취재진이 심리 전문가에게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의 어떤 본인이 처한 어떤 사회적 주목을 받는 상황 아래에서 그 집을 아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실질적인 부분도 한 부분 있고요. 장충동에서 삼성동으로 오면서 집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내곡동에 집을 갖다 마련하게 된 거는 그 다음 단계를 갖다 의미하게 되는 부분도 있게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항상 정치적 사면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거든요. 다른 집에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삶이 여기에서 한 단계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달 2일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잡혔단 말이에요. 사실 언제 내곡동 그러니까 이사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집을 팔고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구속될 걸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저를 팔고 경호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얘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뭐 이제 새로운
뭐 저 자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이제 현실하고는 좀 잘못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된 이상 5월 2일 날 일단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날은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이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한 두세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은 뭐 대선이 끝나고 5월 중순 이후가 이제 뭐 공판기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혐의 그 18가지 중에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사면이 되지 않는 한 사실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내곡동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어쨌건 박 전 대통령은 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정권에서도 사면에 관련 얘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사면이 될지 안 될지는 변론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사면이 되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경호를 받으면서 뭐 거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구속될 걸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사절 옮기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저 빈집은 뭐 이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그 집 보안 관련해서는 하니까 아마 내곡동 저 사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관리는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내곡동 거처를 저희가 채널A 카메라라 이제 일단 핸드폰으로 휴대폰 촬영을 해서 지금 아까 피아노도 들어갔다는 모습도 짚어봤고 이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제 다음 주말이면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삼성동에서 이곳 내곡동으로 이사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보면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저 지하 1층, 지상 2층과 지금 삼성동 자택과 단독주택 규모도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이명구 전 대통령하고 얼마 거리라고 했죠? 예, 한 500m 정도 차이가 나고 도보로는 8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제 전직 대통령, 물론 뭐 연희동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의 두 사저, 물론 뭐 아직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입니다. 이렇게 근거리에 있다는 것도 참 내곡동이 주목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동 자택을 지금 국정농단 사태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거 삼성동 자택 관련해서 최순실 씨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맨날 여기서 반찬이 뭐 김치 다 담가서 그 삼성동 갖다 주는 지금 대통령 그 집 앞에 있잖아요. 집 앞에 그 국민은행 그 호텔 옆에 그 국민은행 있잖아. 거기에 그 있을 거야. 그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면 그 박근혜 집이다. 그 전에 되시기 전에 제가 삼성동에 가서 제가 몇번 해드린 적 있고 맡아서 하셨는데 그러다가 대통령 되니까 해달라. 연락이 왔었어요.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때 최순실 씨의 흔적과 여러 가지 그 손때가 많이 묻었다고 해서 삼성동 자택도 우리 도마 위에 많이 올랐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이 84년도 장충동에서 90년 삼성동 옮기는 사이 뭐 이 직전부터 이 최순실 씨와 영향력이 좀 많다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삼성동 자택 최순실 씨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12.6 사태 후에 청와대에서 나오죠. 나와서 신당동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이었던 거처로 옮긴 상황에서 이후에 장충동으로 옮기고 예. 그 장충동이 차익이 수억 원이 나요. 그 수억 원을 누가 냈느냐. 그거를 지금 박영수 특검에서는 최순실의 모친이었던 임선희 씨가 부담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적 이익 공유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많이 이제 뇌물죄 이 재판에서 이익공유의 경제적 이익공유죄가 맞느냐, 관계가 맞느냐를 따질 때 저 집 얘기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뭐 어떻게든 입증을 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저 장충동 집에서 삼성동 집으로 옮기는 과정 때문에 뇌물죄 부분이 좀 의율되게 하는 한 단초가 됐다는 면에서도 좀 묘한 인연이 있는 거죠. 삼성동 집이. 예. 이 삼성동 자택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기 전까지 뭐 삼성동 친박, 그러니까 삼박이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뭐 작은 청와대 이 역할도 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13시를 내세워 구태정치의 상징인 사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친박 핵심들이 삼성동 13시가 되어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이 파면한 대통령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참모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당장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국회 대신 삼성동 사저로 출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뭐 삼성동 개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내곡동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긴다고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3박이 아니라 이제 4박이 되겠네요. 4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 친박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이 뭐 구속이 돼서 뭐 실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최대한 살더라도 한 2년 안팎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고 되면은 앞으로 지금 3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친박 세력들도 정치적 재기도 가능하고 여전히 다음 총선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뭐 자유한국당도 있고 한나라당 새로 생긴 한나라당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현재 그런 친박 세력들도 정치적인 도움을 받고 박 전 대통령도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미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일이라는 게 한 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간 그것도 깨끗하게 명예롭게 물러난 전직 대통령이 아닌 탄핵을 받고 구속돼서 예를 들면 특별 사면을 받아야 나올 텐데 특별 사면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정치에 나섰을 경우 과연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 것인가. 또 그런 분이 나서서 돕는다 한들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뭐 희망과 꿈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고 박사님 말씀처럼 그 점이 뭐 주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한 시대를 대표했던 대통령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척근이나 지지하는 세력들이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무실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실은 국가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집으로 척근들이 찾아가지 않고 그 사무실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 여러 후보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무실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고 복권이 돼서 나와서 뭐 그런 처지에 있다 하게 된다면은 저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적 네트워크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저 집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함께했던 동지들의 요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오랜 둥지 삼성동에서 이제 내곡동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삼성동의 새 주인도 몇 면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